안녕하세요. 역사단 1점도 깎이지 않은 비법 전수 단비완소쌤 박주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세계사 잘 정복하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말해줘요. 잘 정복하고 있죠? 자, 오늘도 중국의 역사 만나볼 텐데 우리 마음만은 즐겁게 공부합시다. 아셨죠? 약속! 세계사 끝까지 포기하기 없길 화이팅! 자, 그럼 오늘도 역시 노래부터 상주, 춘주, 진안, 위진, 남북조, 수, 당. 오늘은요, 수에 이어서 당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는데, 자, 앞서서 공부했던 내용 잘 떠올리셔야 돼요. 수 양제 때 대운하 건설 기억하고 있죠, 그죠? 수는 이런 무리한 토목공사, 그리고 고구려 원정 실패, 그리고 이어지는 농민봉기로 인해서 멸망했잖아요. 자, 이렇게 무너진 수의 뒤를 이어서 618년이 되면 이연이 혼란 상황을 수습하고 장안을 수도로 당을 건국하게 돼요. 이연이 이제 고조죠. 이 당 고조의 아들 태종 이야기로 바로 넘어갈 텐데, 태종은요, 나라 안으로는 통치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수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요. 계승했다는 얘기예요. 율령,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법령이죠. 율은 형법이고요. 령은 행정법을 가리키는데 이 율령 체제를 완성하고요. 나라 밖으로는 돌고를 정복해가지고 비단길을 차지했고요. 동서 교역로를 확보하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율령체제 확립이에요. 완전 매우몹시 중요한 내용이고요. 당하면 통치체제 정비 내용이 완전 빈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정치, 토지, 조세, 군사제도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 거예요. 좀 머리 아프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먼저 통치제도는요. 중앙은 삼성육부제를 운영을 해요. 나중에 한국사 공부할 때 계속 등장할 건데, 자, 어쨌거나 중앙은 삼성육부제로 운영을 하고요. 지방은 주현을 설치해서 관리를 파견했죠. 자, 일단 삼성육부는요. 중앙의 최고 행정기관이에요. 우리나라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얘기 일단은 기억해 두세요.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황제 뜻을 반영해서 정책을 만드는 곳이 중서성이에요. 그러면 그 정책을 심사하고 의논하는 곳이 문하성이고요. 자, 그렇게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 상서성이에요. 이렇게 이제 삼성이죠. 그렇죠? 선생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 이렇게 세 개 성이잖아요. 그 상서성 아래 이호, 예병, 형, 공부 이렇게 6개 부가 있어요. 그래서 육부라고 하는데 육부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토지제도는요. 역시 균전제로 운영이 되는데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성인 남성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급하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 대가로 세금을 내고 일정 기간 군에 복무를 하게끔 해요. 자, 이어서 조세제도를 좀 살펴보면 조, 용, 조 뭐라고요? 조, 용, 조로 운영이 돼요. 농민에게 토지에 매기는 토지세죠. 이걸 조라고 해요. 곡물로 바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을 제공한다거나 현물로 대신 납부하는 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집집마다 비단이나 면포 등을 내는 세금이 있었는데 마지막 조예요. 자, 그래서 조, 용, 조로 운영이 돼요. 그럼 군사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됐냐? 부병제로 운영이 됐는데 부병제,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토지를 받은 농민이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기간 군에 복무를 해야만 했다라고 했는데 그냥 평상시에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요. 그러다가 좀 한가해지면 우리가 농한기라고 하죠. 그때 군사훈련 열심히 받아요. 그러다가 두둥 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두두두두 병사로 출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병제. 자, 그리고 관리 선발에 있어서는요. 수의 과거제를 계승해요. 근데 더욱더 강화하고요. 유교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해 나가게 돼요. 자, 이렇게 통치체제 정비 내용까지 정리가 됐으면 고종이랑 현종 얘기 아주 살짝만 할게요. 고종 때는요, 나중에 우리 역사에서 아주 자세히 공부할 건데 우리나라의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도 했고요. 이 고종 때 최대 영토를 차지하게 돼요. 그 다음에 현종 때는요, 강남 지역의 농업과 수공업이 발달하는데 벼농사도 잘 짓게 되고 목화도 재배하고 비단도 생산하고 도자기도 대량으로 막 생산해요. 이렇게 농업과 수공업도 발달을 했고 비단길을 통해서 대외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요. 그야말로 번영을 이루던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물론 말년에 현종이요. 세상 예쁘다는 그 양귀비한테 빠져요. 그러면 정치를 망치게 되는데 막 양귀비의 친척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곳곳에서 부정부패가 넘쳐나요.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와 탈라스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이때 어이쿠나 당이 또 져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안사의 난이 일어나면서 당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안사의 난이 뭐냐? 그 당의 절도사였던 안녹산과 그의 부하였던 사사명이 일으킨 반란을 우리가 묶어서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데 그럼 절도사는 누구냐? 그 당의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요. 국경 지역에 파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변경 방어를 위해서 지방의 요지에 파견된 최고 사령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절도사들이 주둔한 지역의 행정까지 담당하게 돼요. 자, 어쨌거나 동북 지역의 절도사였던 안녹산과 사사명이 연이어 반란을 일으킨 게 안사의 난인데 이 안사의 난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게 돼요. 일단 인구가 감소하면서 국가 재정을 유지시켜줄 사람들이 부족해지고요. 귀족들과 대상인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대다수의 농민들이 몰락하게 돼요. 당연히 균존제부터 시작해서 균존제를 토대로 했던 조용조, 부병제 우르르 무너지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안사의 난 이후에 여러 제도들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이 또한 빈출 주제이니 완전 집중 또 집중하시고요. 자, 먼저 균전제가 중단이 돼요. 지주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장원제로 바뀌었고요. 그럼 조용조는 어떻게 됐느냐? 양세법으로 바뀌게 돼요. 양세법. 그러니까 세금을 1년에 2차례 화폐로 거두게 됐고요. 부병제는 모병제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직업군인을 양성하기 시작한 건데 자, 이와 더불어서 자신의 땅을 갖고 농사짓는 자영농이 줄어들면서요. 세금이 당연히 줄어들게 됐죠. 그리고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소금이나 차를요. 국가에서 전담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전매제라고 해요. 전매제가 실시되기도 했다. 자, 한편 안사의 난 이후에 국력이 약화되면서요.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난 절도사들이 독립적인 지방 세력을 성장하게 되고요. 황간 세력의 횡포가 또 이어지게 됐고요. 결국 10년 동안 이어진 농민 반란이죠. 황소의 난으로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걷게 돼요. 왜 황소냐? 그거 아니고요. 황소의 난은요. 소금 밀매업자였던 황소가요. 밀매업자들의 정보와 연락망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전국을 장악하고요. 당의 수도까지 점령했던 사건이에요. 자, 간신히 황소를 제거하고 난을 진압하긴 했지만요. 이후 절도사 주전충에 의해서 당은 결국 907년에 멸망하게 돼요. 자, 이렇게 쭉 당의 건국 이후 발전 내용 그리고 안사의 난 이후의 사회 변화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당의 문화만 정리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아까 잠시 언급했어요. 당은요. 비단계를 장악했고 이후 동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요. 국제적인 문화 특성을 지니게 돼요. 이거 첫 번째 포인트예요. 국제적인 문화 특성. 당의 수도가 어디? 그렇죠. 장안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안에는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나라, 그 다음에 중국 서쪽, 서역에서 온 사신, 상인, 유학생 등이 활동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장안은 그야말로 국제도시였어요. 장안의 화재. 자, 또 서아시아의 음식이나 옷, 복장에서부터 조로아스터교, 네스토리우스교, 마니교 이런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새로운 문화가 당에 전해지게 되는데 참고로 네스토리우스교는요. 중국에서 경교라고 불렸어요. 크리스트교의 일파죠.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에 의해 성립된 종교인데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자, 어쨌거나 쭉 정리했는데 이러한 국제적 특색이 반영된 문화의 모습은요. 당삼채나 호선무가 유행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당삼채. 당삼채는요. 녹색, 갈색, 흰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넣어 만든 도자기인데 거기 보면은 서역의 상인과 악사가 묘사되어 있고요. 서역의 무늬와 색칠 방법이 더해져서 굉장히 화려하게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당삼채는 교과서 사진 꼭 확인하기. 호선무는요. 이제 무녀가 커다란 공 위에 올라서서 막 공을 굴리면서 빙빙 도는 고기에 가까운 춤이에요. 페르시아식 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당의 국제적 성격의 문화 이야기를 좀 했다면 한 가지만 더요. 당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을 꼽으라고 하면 귀족적 성격의 문화예요. 자, 앞서 위진남북조 시대 이래로요. 귀족들이 발전시켜왔던 문화, 그림, 글씨 등이 당으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당의 귀족들에 의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게 돼요. 이백과 두보의 시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왕유의 산수화, 구양순의 글씨 등이 유명했고요. 종교면에 있어서는 현장 같은 승려들이요. 불교 경전, 부처님 말씀 모아놓은 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요. 불교가 한층 발전했고요.
도교 또한 황실의 보호 아래 성장해 나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유학에서는요. 유학의 핵심 경전 5개, 5개 경전의 해설을 통합해서 정리한 책이에요. 오경정의가 편찬이 되기도 했는데 이 오경정의가 과거 시험의 기준이 돼요. 자, 이렇게 오늘은 온통 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지금 벌써 우리 상주, 춘추, 진안, 위진, 남북조, 수당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 왕조 이야기를 했는데 복습하시면서 흐름 잡으시고요. 각 왕조의 특징들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주세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지역의 역사에서 만날게요.